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파이썬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 생성 툴인 매트플랫라이브, 매스플랫 라이브러리의 그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플랫라이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 맛배기를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매플랫라이브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을 그렸었죠, 그죠? 그래서 매플랫라이브는 의 장점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가공하거나 뭐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고 뭐 분포를 확인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생성된 결과물도 뭐 사실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뭐 제 느낌에는 엑셀보다 예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쁜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매플랫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일단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연습을 하면은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차차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익힐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몇 가지 기본 그래프를 할 줄 알면 조금만 응용을 해서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플랫라이브는 혹시 이제 아직까지 설치 안 한 학생이 있다면은 요 명령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요 명령으로. 그래서 콘다 느낌표 콘다 인스톨 매플랫라이브 -y -q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제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일단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줘도 이미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고 already installed라고 나오고 이제 그냥 끝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매플랫라이브 inline이라는 명령을 일단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면은 이제 그래프를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요거는 빼야겠네요.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래서 요 %매플랫라이브 inline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 이제 일종의 이제 매직 커맨드인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실행을 해 주셔야지 해 주시면은 이제 그 그래프가 바로 요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딱 뜹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제 여기에서 일단 셀을 좀 나누죠. 제가 일단은 미리 일단은 셀들을 해놨는데 셀을 일단은 조금씩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는데 모듈을 이제 매플랫라이브 임포트 매플랫라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매플랫라이브를 중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서브 모듈인 이제 파이플랫을 이제 읽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import 매플랫라이브, 그 다음에 import 매플랫라이브.pyplat 요 파이플랫을 우리가 이제 as pl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기가 이제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일단은 커널을 잠깐 일단은 커널을 리스타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리스타트.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매플랫라이브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데요. 이 numpy는 파이썬에서 수치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스탠다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numpy도 활용도가 높은데 numpy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np numpy.linspace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linspace는 이제 linear space,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점들을 생성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np.linspace에는 이제 0에서부터 10까지 101개의 동일한 간격의 점을 이렇게 생성하도록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요. 네. 자, x는 이제 0에서부터 10까지 101개의 동일한 간격의 포인트를 가진다. 즉, 그러니까 0.1 단위로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0.1, 0.2, 0.3, 0.4 쭉 해가지고 10까지 가면은 점이 101개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등차 수열을 생성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그래서 x를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x를 출력했을 때 이제 x가 바로 이제 0, 0.1, 0.2, 0.3, 0.4 쭉 해가지고 이렇게 101개가 있는 그 리스트가 됐죠. 그죠? 네. 이런 리스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플랫을 일단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이 바로 이제 plt.plot입니다. 플랫은 이제 플랫을 해보면은 이제 그 x와 y 점이 있잖아요. 그죠? x와 y 점이 있을 때 그 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선형 그래프를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형 그래프를 생성하는데요. 이걸 일단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쭉 요런 이제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으로. 그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플랫 다음에는 여기에는 원래 이제 x, 여기에는 y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라벨은 여기 이제 레이블 이퀄 리니어라고 여기 했죠. 그죠? 레이블 이퀄 리니어. 자, 그런데 이제 요 선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레전드 범례를 우리가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레전드를 이제 띄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plt.legend를 해줍니다. plt.legend를 하면은 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같이 요 셀에다가 같이 넣고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셀에다가 같이 넣고 하면은 이제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플랫을 하고 여기 이제 plt.legend를 실행을 시키면은 plt.legend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그 범례까지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플랫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linear라고 하는 요 데이터의 이름, 라벨이죠. 그죠? 데이터의 라벨을 여기 linear라고 여기 plt.legend를 같이 실행을 시켰더니 여기에 보여졌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요 PLT가 들어갈 때 뭐냐면은 PLT 괄호 열고 맨 앞에는 무조건 X축의 데이터 포인트, X축의 데이터, X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 데이터들의 X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리스트가 와도 되고 튜플이 와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똑같은 개수의 Y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이 있고 2, 4, 3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X는 1, 2, 3이 찍히는 거고요. Y는 2, 4, 3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포인트 3개를 1,2, 2,4, 3,3을 연결하는 선형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요 plt.plot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돌리면은 요렇게 선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네. 요런 선형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예시로 그러면은 이제 plt.plot 우리가 이제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인은 이제 np numpy에서 이제 사인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라벨 equal sin curve. 자, 이렇게 주면은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레전드를 생성하려면은 plt.legend 요거를 이제 같이 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인 커브라고 나오죠. 이렇게
x가 0에서 10까지 변하면서 그 sin 값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np.sin x,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함수, numpy 함수에다가 그 리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한테 이제 각각, 그러니까 sin 값을 계산한 리스트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포문에 넣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래 리스트에 안에 엘리멘트들이 각각, 숫자들이 각각 있는데 그 숫자들에게 이제 사인을 적용한 그 값들을 이렇게 쭉, 값의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사인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롯 함수는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서, 선형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같이 따라 하면서, 네, 그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1,2, 2,4, 3,3 세 개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X축과 Y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축 라벨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의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축, 그러니까 이제 뭐 라벨링이라고 합시다.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라벨링을 하는 걸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선형 그래프를 그립니다. 선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x축이 뭐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plt.xlabel, xlabel. 자, 그래서 xlabel plot number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lt.ylabel, ylabel은 이제 ylabel the data, 이렇게 이제 요런 스트링이 출력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lt.title은 이제 그래프 제목을 넣을 때 이제 plt.tit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제목을 내가 이제 myCool그래프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요런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여기 이제 위에 제목이 나타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라벨, 그러니까 X축이 뭐다? X축이 뭐 시간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 뭐 time으로 내가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이름을 하고 싶으면은 plt.ylabel,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했던 이제 그 데이터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myData,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데이터 이름을 myData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범례, 레전드를 표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myData, 요 파란 선이 myData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X축과 Y축 라벨링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플롯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플롯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2개 이상의 선을,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같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표현할 때는 이제 바로 그 같이 표현하는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별로 복잡할 거 없이 여기 이제 플롯을 똑같이 두 번 연달아서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first line, second line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이게 이제 first 데이터고요. 네. 이게 second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면은 이제 1,2, 2,4, 3,3을 가지고 여기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x 값이 x2, y 값이 y2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대응됩니다. 1,7, 2,7, 3,14가 이렇게 대응되게 됩니다. 대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레이블, y 레이블, x 라벨이 뭐다, y 라벨이 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전드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2, 2,4, 3,3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 그래프가 나오고, 두 번째는 1,7, 2,7, 3,14를 연결하는 선 그래프를 두 번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전드, plt.legend 함수를 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first line, second line이라고 하는 라벨이 여기 형성이 됐고,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이 각각 이렇게 이제 x가 x 라벨, y가 y 라벨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세 개를 뭐 plt.plot x, y, 2 third line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줄이 되겠죠. 읍스. 네, 이렇게 y2로 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가 sin x를 해봅시다. 읍스. 네, sign이 define이 안 됐다. numpy에서 sign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 이제 각각의 색깔은 원래는 이제 내가 지정을 안 해주면은 그래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플랫을 몇 개 그려봤는데요. 예시 플랫을 몇 개를 그려봤는데, 일단은 요 플랫들을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조금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선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제가 여기 뒤에 달아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선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디폴트는 실선인데 실선 말고 다른 선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솔리드 라인이 실선입니다. 실선. 솔리드 라인 스타일, 대시드 라인 스타일, 그러니까 대시 라인, 그 다음에 대시 닷, 그 다음에 다티드 라인 스타일. 대시 닷은 이제 길고 점, 다티드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것. 이제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마커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에는 마커가 이제 찍히지 않고 있어요. 마커는 뭐냐면 이제 각 포인트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이제 마커가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도 내가 이제 블루, 그린, 뭐 레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내가 실선의 각 점에다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겠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마커, 점은 동그라미, 실선, 뭐 점 포인트는 X로 표시하고 이제 대시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x, np.sin x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커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x 데이터, y 데이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세모 모양을 써보겠다. 트라이앵글 다운 마커. 그러면은 요 모양을 한다고 했죠. 요 모양이 어디 갔나? 네. 아니, 그러면은 위로 가 있는 트라이앵글. 자, 일단은 삼각형 모양, 각 점에 삼각형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다티드 라인, 점으로 연결되면서, 무슨 색깔의 라인을 그릴까요? 네. 지금 여기 없는 게, 레드 라인.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라벨 equal, label equal, third line 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my cool graph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 포인트에, 각 점에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3개잖아요. 그죠? 3개의 데이터 포인트인데 각 3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은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솔리드 라인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X, 각 포인트에 X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대시점, 대시 다티드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이제 삼각형, 각 포인트에 삼각형이 찍히고, 그 다음에 요 콜론을 쓰면은 뭐라 그랬죠? 콜론을 쓰면은 다티드 라인 스타일. 그러니까 점 찍힌, 점으로 표현된 이제 그 선 스타일이라고 해서 점선 스타일이고, 색깔은 내가 이제 레드 이렇게 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색깔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해주면은 디폴트 색깔을 알아서 이제 이 매플라라이브에서 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는 여기 이제 그린 여기는 내가 색깔을 마젠타로 하겠다. 마젠타가 보라색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녹색 선, 마젠타, 보라색 선,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명령이 첫 번째 요 녹색 선을 그려라. 요게 이제 두 번째 x2와 y2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을 그려라. 세 번째가 요 이제 빨간 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요 x 레이블 때문에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y 레이블 때문에 여기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여기를 의미하고요. 레전드는 요거를 출력해라. 범례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plt.show를 하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매플라라이브 인라인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줬으면은 plt.show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 플랫이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에 뜰 겁니다. 네, 뜰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 선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그 라인 스타일을 주지 않으면은 마커에서 라인 스타일을 없앨 수도 있어요. 라인 스타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라인 스타일을 주지 않으면 그냥 점만 찍힙니다. 이렇게 점만. 그죠? 네, 점만. 이렇게 점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라인 스타일을 바꿔주면 이렇게 알아서 네. 라인 스타일을 바꿔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바꿔가면서 자기 나름 취향에 맞는 그래프를 한번 생성시켜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래프 그리기. 네. 자, 바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막대 그래프죠. 그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뭘로 그리냐 하면은 plt.bar라고 하는 요 함수로부터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plt.plot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plt.bar을 사용을 할 거고요. plt.bar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는 x축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제 x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포인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bar 함수의 두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그 인풋 데이터로는 이제 그 y축 높이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lt.bar을 하고 여기 이제 x, y 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x는 x축이 1, 2, 3, 4, 5에 그 bar가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2, 4, 3, 1, 7이다. 그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요 데이터 이름은 이제 first bars라고 이렇게 내가 이름을 줬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다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가 표현되게 한 다음에 show를 누르면은 이렇게 show를 누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x축에 1, 2, 3, 4, 5 여기 이제 x 준대로 1, 2, 3, 4, 5 x축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됐죠. 네. 그 다음에 y축 높이는 2, 4, 3, 1, 7 이렇게 2, 4, 3, 1, 7 이렇게 y축에 맞춰서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이제 그런 선형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바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바 그래프가 더 편할 때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전공에 따른 뭐 어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에 따라 뭐 어떤 온도가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 보통 이제 뭔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 두 개를 붙여서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는 예제를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X 데이터와 이제 Y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각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plt.bar에 들어갈 x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x 포지션인데 서로 bar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13579로 주고요. 첫 번째 데이터의 x 포지션은.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24317 이렇게 줬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약간 거기에서 옆으로 옮겨간 위치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2, 4, 6, 8, 10 이렇게 x를 주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2, 4, 4, 2, 6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줬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이제 plt.bar에다가 이렇게 이제 x, y, x2, y2 얘를 이제 x2 여기를 이제 y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 조합을 우리가 이제 first bars라는 레이블로 이렇게 주고요. 두 번째는 second bars라는 레이블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이 x축 이름과 y축 이름을 지정해주고 타이틀 지정해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각각 이렇게 이제 x 위치에 맞춰서 이런 이제 바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뭔가 비교할 만한 데이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바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두 개 이상의 바 그래프를 비교할 때 방금 살펴본 예제에서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바 그래프를 비교하는 예제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 그래프 커스터마이즈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즈 첫 번째는 이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색깔을 자 plt.bar 그죠? plt.bar에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겠다. 지금 디폴트 아까 위에서는 색깔을 안 정해줬더니 이제 파란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이제 각각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어사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사인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빨간색, 블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컬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런 이제 그냥 색깔 그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옐로우로 쓰면은 이렇게 옐로우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렌지라고 쓰면은 이렇게 이제 주황색, 사이언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색깔, 아니면은 블루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색깔을 커스터마이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그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네, 히스토그램 그리기. 하지만 이제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릴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했던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예제들을 참고를 해서 예제를 그냥 이제 복사해다가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조금씩 이제 바꿔서 하시면 되고. 자, 우선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그램은 이제 뭐예요? 히스토그램은 뭐 할 때 그리는 거죠? 지난번에 봤듯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빈도를 이제 어떤 그 범위에
특정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이제 빈도 혹은 이제 개수를 이제 표시하는 그래프죠, 그죠? 표시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연봉이 이제 몇만 달러다. 이제 연봉에 이제 그 연봉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뭐 임의로 이제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명의 그 연봉 데이터를 어디에선가 이제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55,000달러, 뭐 88,000달러 이렇게 이제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은 이제 13개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포인트가 얼마나 많으냐를 알기 위해서 보통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평균적인 뭐 대한민국 남자의 키, 그러면 이제 그 병무청에 있는 그 키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은,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명 정도의 이제 키 숫자가 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키를 이제 뭐 165부터 170인 사람은 몇 명, 아니면 뭐 180부터 185인 사람은 몇 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빈도수, 개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넣어주는 데이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raw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요 숫자 그 자체, 내가 이제 빈도를 구하고 싶은 숫자 그 자체를 여기 이제 첫 번째 일단 집어넣어 숫자의 리스트 혹은 이제 리스트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이제 튜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간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plt.hist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맨 처음 위치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간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셀러리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즈를 집어넣는데, 요 구간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그냥 어떤 내가 구간을 임의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정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 전체 구간을 몇 개로 나눠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내가 구간을 임의로 이제 5만에서 6만, 6만에서 7만, 7만에서 8만, 8만에서 9만, 9만에서 10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가 원하는 구간을 딱 정의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이제 요 빈즈를 두 번째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plt.hist를 돌리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카운트를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 레이블, y 레이블을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x축은 이제 연봉이니까 x축을 연봉, y축을 number of people, 그 연봉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제 my cool histogram,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5만에서 6만 불 사이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3명이다. 6만에서 7만 불 사이를 받는 사람이 2명이다. 7만에서 8만 불 받는 사람이 4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그 빈도 데이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화학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면은 뭐 분자 10,000개가 있는데 그 분자들의 분자량의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거나, 뭐 하이드로젠 본드 액셉터의 개수에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 빈도수를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 빈즈를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구간을 내가 정해줄 수도 있지만은, 구간을 내가 잘 모르겠다, 구간을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빈즈에다가 요거 대신에
정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빈지에다가 내가 이제 정수, 뭐 4를 넣었다. 지금은 이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잘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빈 구간, 빈 넘버에 이제 여기 이제 구간 정수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몇 개로, 그러니까 구간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4구간으로 나눠서 표현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그냥 이제 전체를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4구간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4구간으로 나눴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4구간으로 나눴을 때 단점은 여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약간 이제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 X에 있는 요 구간 값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현되는 방법들을 이제 조금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다른 예시들을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네, 배워 나가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R width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그래프의 이제 그 두께입니다. 그래프의 두께. 얘를 이제 8로 바꾸면 0.8로 바꾸면은 조금 더 두꺼워졌죠. 조금 더 뚱뚱해졌고 얘를 0.5로 하면은 막대 그래프가 조금 얇아졌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됐고요. 네.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플랫이 이제 스캐터 플랫입니다. 스캐터 플랫. 스캐터 플랫은 그냥 이제 스캐터 플랫의 사용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캐터 플랫인데요. 자, 스캐터 플랫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XY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1,9, 2,7, 3,3, 4,5, 5,2, 6,2, 7,1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XY 그래프 위에다가 쭉 흩뿌려 놓는 거죠. 그래서 흩뿌리기 때문에 스캐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lt.scatter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산 분포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PLT 플랫이랑 다른 점은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를 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가 그냥 이제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선으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LT 플랫에서는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어떤 순차적인 그 순서가 있다, 오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간에 이렇게 선을 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캐터 플랫을 그리면은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고 각 포인트 1,9에 점이 찍혀 있고 2,7에 점이 찍혀 있고 3,3에 점이 찍혀 있고 4,5에 점이 찍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점이 그 전체 XY 평면에 흩어져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캐터 플랫을 할 때에도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커를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PLT 플랫과 동일하게 이제 마커를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예제에서 보면은 똑같은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커 D, 마커 옵션을 이용을 하면은
마커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의 크기도 S 옵션,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D는 다이아몬드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 아까 앞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D가 있어요. 캐피탈 D가 있습니다. 캐피탈 D, 다이아몬드 마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스타 마커, 별 모양으로 한번 해봅시다. 별 모양으로 바꾸면은 얘를 이제 D 말고 스타로 바꾸면은 이렇게 스타로 해주면은 이제 점들이 별 모양의 점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별 모양의 점이 찍히는 거를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이제 여기를 뭐 펜타곤,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네. 삼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S를 바꾸면 S 값을 150으로 주면은 더 커지고요. 얘를 이제 점을 200으로 하면은 점이 더 커지고요. 네. 점 사이즈도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plt.scatte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요런 이제 스캐터 플롯을 우리가 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 차트, 이제 뭐 요런 형태의 차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런 이제 파이 차트를 그리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하루에 이제 이메일을 첫날은 이제 첫 번째 날은 이제 이메일을 뭐 쓰고 읽는데 1시간을 썼다. 코드 리뷰에 2시간, 버그 리포트에는 0시간, 인터넷에 3시간을 썼다. 뭐 이제 내가 뭐 주로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사용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에 사용된 시간 각 날짜별로, 코드 리뷰에 사용된 시간, 뭐 버그 리포트에 사용된 시간, 인터넷에 사용된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총 각 어떤 작업에 들어간 시간을 전체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비중, 어떤 각각의 그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리는 데는 우리 이런 이제 파이 플롯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각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값들의 서메이션, 총합을 여기 이제 구했죠. 그죠? sum emails, sum code review, sum bug report, sum 인터넷을 하면은 각 리스트에 이제 sum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그 작업을 위해서 작업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스크는 이제 각 요 데이터의 레이블링, 데이터의 레이블, 데이터 이름을 여기 이제 똑같이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데이터 이름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우리가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사인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plt.py라고 하는 요 이제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plt.py 다음에 slices,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숫자들, 여기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메일 몇 시간, 인터넷 몇 시간, 버그 리포트 몇 시간, 그거 몇 시간. 그 다음에 레이블 이퀄 태스크. 레이블은 이제 각각 그 어떤 카테고리의 작업에 해당하는가. 이제 4개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첫 번째는 이메일, 두 번째는 코드 리뷰, 세 번째는 버그 리포트, 네 번째는 인터넷.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이 차트를 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범례를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 범례에서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는 옵션을 안 줬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옵션을 주면은 이제 그 록이라는, 사실은 이제 로케이션, 그러니까 록은 이제 로케이션의 줄임말로 여기 이제 옵션 이름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은 이제 베스트라는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베스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여기를 일단은 베스트를 하면은 이제 그림이랑 그 그래프랑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얘가 범례를 집어넣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뭐 좀 겹쳤죠, 그죠? 결과물이 미리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upper
뭐 right 오른쪽 위에 이렇게 집어넣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파이 차트를 얘가 이렇게 알아서 그려주고요. 그래서 각 비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파이 차트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범례가 이제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 이제 upper right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est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에러를 잘못 내면은 그 요 로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valid locations are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딱 요만큼으로 제한돼 있어요. best, upper right, upper left, lower left, lower right, 오른쪽 right, center left, center righ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쭉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ower, center 가운데 아래쪽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가장 좀 예쁜 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가장 예쁜 데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 차트까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매플라이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엑셀에 비해서 조금 깔끔하고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플라이브에서는 사실은 디폴트 옵션 말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스타일 말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메뉴에 있는 게 이제 디폴트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스타일 이름이 있어요. 클래식이 있고요. 뭐 솔러라이즈, 라이트 2, 뭐 BMH, 좀 뭐 까만색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538 뭐 이런 것도 있고 GG 플랫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서 색깔 같은 것들, 색깔 조합이나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조합 같은 거를 찾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이 실습에서 썼던 거는 Seaborn Dark라는 요 옵션인 스타일인데요. 그 원래 스타일 아니면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 있는 이제 BMH라는 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스타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요런 식의 요런 스타일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 이름들이 있고요. 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는 네, 여기 이제 plt.style.use 그러면 이제 요 스타일을 쓰겠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Seaborn Dark라고 돼 있었는데 Seaborn Dark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해봅시다. Seaborn 말고 그냥 Seaborn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제 그냥 이름이에요. 스타일 이름. 자, 그럼 이렇게 Seaborn 스타일로 해서 아까 좀 전에 그렸던 요 스캐터 플랫을 다시 그려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럼 좀 덜 비슷한 걸로 해봅시다. GG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네, GG 플러스 스타일로 하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이제 회색이고 뭐 이렇게 점이 빨간색인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고 나면은 이런 이제 다른 차트들도 알아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런 배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알아서 바뀌게 되고요. 네. 아마 이것도 새로 그리면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네, 그죠? 배경 색깔도 달라졌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래프 색깔도 달라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이제 딴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재밌으니까. 네. 530 여기 있는 이제 538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538 538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 통계 사이트 이름이에요. 이렇게 스타일을 바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캐터 플랫을 그리면은 자 그림이 이렇게 또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뀌고 스타일 뭐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이제 그래프 스타일도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것저것 뭐 테스트 해보다가 이제 좀 예뻐 보이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olarize Light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이런 식의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로서 이제 XKCD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XKCD 스타일은 뭐냐면, XKCD는 여기 있는 여기를 클릭해보면 나오는데, 이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공계 유머를 하는 그 만화 사이트예요. 이공계 유머 만화 사이트.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이언스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의 압박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네, 상당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재미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그림 스타일은 이렇게 되게 단순한데, 이제 내용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고급한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인기 있는 만화입니다. 인기 만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만화 그리는 아저씨가 이제 나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나사에 다니는 능력자 만화가 아저씨가 네, 운영하는 이 블로그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스타일을 여기 이제 그 고유한 스타일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해서 약간 만화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사람들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plt.xkcd라고 하는 요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with plt.xkcd라고 하면 xkcd 스타일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네, my cool chart 이렇게 이제 뭔가 손으로 그린 것처럼 만화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매플라 라이브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 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그래프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네. 한번 그려봤고요. 사인 커브 여기 이제 x가 이렇게 x가 지금 바뀌었죠, 그죠? 네. x가 저기 밑에 어딘가에서 바뀌어서 지금 좀 바뀐 거예요. 린 스페이스 0, 10, 100일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선형 그래프 그리는 거, 스캐터 플롯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다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몰레큘들의 굉장히 다양한 성질들을 다룰 건데, 이제 그런 성질들을 그냥 리스트로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매프라 라이브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 혹은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일을 자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한 번씩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